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연속기획 2026 섹터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볼 텐데요. 2차 전지는 올해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 들어서 일부 종목이 좀 들썩이는 온도차가 큰 장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도 좀 붙고 있는 양상이죠. 과연 이게 업황 바닥 통과의 신호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가격 변동일지 올해 흐름 정리하고 내년도 업황 전망 그리고 전기차 캐즘 속에서 부상하는 ESS까지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진병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보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산업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차 전지 업종은 뭐 투자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네. 23년 상반기부터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새로운 수요처인 강한 ESS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고 여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리튬 가격 반등까지 나오면서 회복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왜 회복됐을까요?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도 좀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 차트를 보시면 처음 리튬 가격이 반등했을 때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CATL의 광산 재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가격이 네. 좀 반등을 했고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지금 공급 개혁이라고 하는 공급 조절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광산 허가를 지금 불허하면서 이 공급이 축소될 거다라는 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감,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기대감이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 포인트는 ESS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전지 업종에서 ESS가 가진 모멘텀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리포트나 뉴스 통해서 접해서 아시겠지만 네. 현재는 지금 전기차 EV보다는 ESS에 대한 기대감 눈높이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특히나 ESS는 미국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미국의 ESS 수요 같은 경우는 일단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수요에 대한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미국 내 설치되고 있는 ESS 배터리에서 상당 부분 80% 이상이 중국산 배터리거든요. 근데 저희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탈중국 공급망 기조를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MACR이라고 하는 원자재 규제 조항과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주면서 그 포션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넘어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ESS도 중국의 약진이 강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행하면서 우리나라의 ESS 업체가 미국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요. 네, 일단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그 포션이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배터리 셋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유한 공장들을 라인전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신규 투자를 통해서 그 캐파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10% 초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최대 3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배터리가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용 배터리가 있는데 ESS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저희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인 AMPC 같은 경우도 킬로와트당 45불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균 10%예요, 비중이 ESS가. 네. 아하. 그러면은 매출에서 이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ESS가 좀 적지만 앞으로 이 부분의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이 근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ES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먼저 들어봤고 향후 전망도 밝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EV 쪽이거든요. 전기차 캐즘이 언제 끝날 것인가. 뭐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ESS 비중이 적은 건 아직까지 전기차 비중이 많다라는 건데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캐즘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캐즘이라고 하면은 이 첨단 기술이나 제품이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을 좀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24년도까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의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별로 완전히 좀 다변화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CO2 규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전기차 판매하는 업체들의 좀 판매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상황이고 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조금 재개까지 지금 발생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수요가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이미 10월 달 저희가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9월 30일까지 전기차를 구매해야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10월 달부터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가 사라졌기 때문에 판매량이 지금 MOM 전월 기준으로 50% 이상 급감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보조금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같은 경우도 눈높이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즘이라는 게 일시적인 수요 급감, 일시적으로 절벽 모양에서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 언젠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워낙 이제 중국 쪽의 침투가 높아서요. 네,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절반 이상이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시장이 유럽이랑 미국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업체는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 내년도에도 판매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에 대한 수요 둔화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ESS 쪽에서 좀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차량이 좀 선전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이 매출이 뭐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익 부분이 특히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아까 리튬 가격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이 결국에는 판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특히나 소재 업체들은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네. 어차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매를 이연하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량도 빠지고 판가도 빠지면서 수익성과 실적이 다 악화되는 그림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유럽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저가형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싼 3원계 배터리의 기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LFP 쪽으로도 전환을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내년도 전망이 궁금한 건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내년도 생존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셀과 소재 업체들과 좀 차별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LNF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와 이렇게 4개 업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기 지금 전략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형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물량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마 아시겠지만 내년 3분기부터 가장 빠른 LFP 양산을 통해서 좀 더 차별화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양극재 판매 절반 이상이 미국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국의 수요 둔화 영향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양극재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라든지 특히나 중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절대적인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탈중국 기조를 만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했던 북미 OEM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포트 보니까 LG화학도 같이 커버를 해주셨던데요. 네. 투자 일단 포인트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 저희 캡티브 시장이라고 하죠. 캡티브 마켓은 LG엔솔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특이점 중에 하나가 파나소닉이나 도요타 같은 외부 판매 비중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등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LG화학이 파나소닉 수주를 받고 나서 이게 사실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 오버행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해당 이슈가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에 있는 호재, LG에너지솔루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 그 뭐 LG화학의 주가나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에 둘 다 하락을 했죠. 예. 근데 LG화학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 해당 이슈였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대형주가 다 약세를 보였었고 특히나 화학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던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슈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LG화학이 보유한 LG엔솔의 지분율은 79%입니다. 네. 그게 지분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76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현재 LG화학의 시가총액이 27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예. 이것은 향후 지분율을 79%에서 70%까지 낮출 수 있는 거고 한 9%에 해당하는 9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소한 LG화 시가총액에 그만큼은 더해질 수 있는 업사이드 포인트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한 9%포인트 정도 매각 방침입니다. 물론 일순간에 다 매각을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긴 관점에서 나눠서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자금 조달의 의미로 파악을 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에는 악재, LG화학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앞서서 국내 배터리 업체 LNF,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이렇게 체크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최선호주는 어떤 걸까요? 일단 저희가 배터리 기업들을 좀 볼 때 밸류체인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배터리 소지 업체들보다는 셀 업체들을 더 네. 선호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내년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탈중국 공급망 강화와 그다음에 이제 ESS 모멘텀인데 그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수혜가 가능한 업체는 배터리 소재보다는 셀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셀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인 자체를 ESS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서 실적이 빠지는 부분을 좀 일정 부분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가 좀 심한 상황이고 실적이 되게 안 좋은 부분은 맞지만 4분기부터 이제 ESS 배터리에 대한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업사이드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렇다 해서 저희가 뭐 소지업체를 보지 말자는 그런 의미는 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오버행 이슈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에너지 솔루션이 괜찮다는 의견이. 네, 사실 이거는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이 사실 그런 오버행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이 이제 뭐 한 번에 시장이 풀리는 거 아니어서 그걸 뭐 크게 조금 우려를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결국에는 펀더멘털 이 사업적으로 봤을 때 LG엔솔이 보유한 이 영업적인 부분들이 일단 ESS에서도 가장 빨리 지금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ESS가 커하는 부분을 이제 포션을 좀 빨리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형 그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유럽 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 맞지만 올해 말부터 이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 회복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탑픽에 대한 선정 근거까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내년도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투자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23년 상반기부터 이제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간을 겪었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악재가 추가로 반영되기보다는 대부분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질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물론 내년도 전기차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이 되겠지만 결국 지금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는 구간에서 ESS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수혜가 가능한 업체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소재보다는 셀 업체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투자 전략까지 힌트 얻어봤습니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